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무역 성장률 자체가 조금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고요? 네, 이번에 WTO 쪽에서는 세계 무역과 관련해서 조금은 아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WTO warns darkened trade outlook could deteriorate further. 네, WTO 쪽에서는 어떠한 전망을 내놨는지 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글로벌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내년 무역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지난 4월에 제시했던 3.4%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전망에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치솟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원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를 비롯해서 미국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때문에 교역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특히 수요 감소와 코로나 여파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본격적인 둔화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도 집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8월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1%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거고 또 미국의 8월 수출의 경우 1월 이후로 처음으로 0.3%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둔화세에도 눈여겨보게 되면서 이번에는 둔화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무역 성장률의 전망치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려잡았는데 우선은 올해 무역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에는 예상과 다르게 소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3%에서 3.5%로 올려잡은 건데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국가들이 이 대체 공급원을 찾아 수입을 늘리게 되면서 중동을 비롯한 다른 석유와 가스 생산국의 무역량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최근 데이터에 반영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향후 무역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WTO 쪽에서는 내년 성장률은 소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가 쪽으로 살짝 눈을 돌려봤을 때 최근에 조금씩 유가가 좀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펙 플러스의 결정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OPEC Plus to cut oil production by 2 million barrels per day to shore up prices, defying US pressure. 네,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을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바로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석유 수출기국 오펙과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들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씩 축소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2020년 5월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한 이후에 최대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4,200만 배럴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폭의 감산을 결정한 것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산 결정으로 밤새 국제 유가도 올랐는데요. 이 서부 텍사스 원유인 WTI 가격의 경우 1% 넘게 상승하면서 배럴당 87.7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 유가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좀 밀접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온 만큼 이런 결정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요. 증산 압박을 지금까지 가해왔던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결정이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며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휘청거리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건데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시사하면서 이번 오펙 플러스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일단은 조금씩 오르게 되면서 90달러 선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가스프롬 측에서 그래도 이탈리아에는 공급을 재개했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Gazprom resumes gas exports to Italy via Austria. 네, 가스프롬 측에서 이번에 이탈리아 쪽에는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자세한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이 이탈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가스프롬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스트리아를 통한 이탈리아로의 공급을 재개할 것이고 가스프롬과 이탈리아 구매자가 가스 판매 관련 오스트리아의 규제 변경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자 이탈리아 내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이 가장 많은 이 에니라는 회사 쪽에서는 이달 1일 이후 가스프롬으로부터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가스프롬은 이와 관련해서 이탈리아로 연결되고 있는 이 가스관이 지나가는 오스트리아의 규제 변경 탓에 지금까지 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최근 변경된 이 공급 계약서에 가스프롬이 서명을 해야 하지만 가스프롬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애니 대변인 쪽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가스프롬으로부터 계속 가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오스트리아 에너지 업체인 OMV도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의견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쪽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가스는 좀 공급 중단을 멈추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다른 나라의 석가지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추가적으로 외신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이런 가스 공급과 관련된 이슈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